인상주의 이전 미술은 왜 잘 그렸을까? 왼쪽은 19세기 이후 작품이고 오른쪽은 19세기 이전 작품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입체적이고 자세한 묘사와 뚜렷한 윤곽선으로 표현하고 역사적인 영웅을 다룬 이야기 혹은 신화적인 누드 그림, 이것만이 19세기에 인정받는 그림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럼 100년 전엔 왜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렸을까? 1793년 루브르 박물관의 탄생으로 파리 시민들은 미술에 관심이 많아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화가가 되고 싶어하며 살롱정과 왕립미술 아카데미가 살롱의 생겨났다. 사전적 정의는 서양풍의 객실이나 응접실, 상류가정이 객실에서 열리는 사교적인 모임, 미술단체의 정기적인 미술작품 전시회였다. 사람들은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살롱전과 왕립 아카데미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살롱전을 이끄는 기준은 심사위원의 좋아하는 취향이었어요. 라파엘로의 작품에 감명받아 고전주의 성향이었던 루브르의 당대 최고의 예술가 니콜라 푸색 니컬러스 푸시는 말했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다. 그 내용 전개 방식이 전쟁, 영웅적인 행동, 이상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신화와 성서여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비천한 주제는 피해야 하며 일상의 묘사에 치중하는 화가는 그들의 열등한 재능을 하급 주제를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큰 흐름 아래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푸생이 말한 주제만을 미술로 여겨졌지. 현재 우리의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19세기 말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럼 19세기 이후 화가는 왜 그림을 못 그렸을까?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일깨워주면서 화가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미술이라는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 가장 성공하고 가장 돈을 잘 버는 거장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구해서 기존의 습관을 생각하고 분석해서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술가의 시작이었어. 쿠르베는 부르주아에게 충격을 주어 그들이 자만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랬어. 관습적인 조작에 타협하지 않는 예술적 순수함을 보여주고자 했지. 쿠르베는 말했어. 나는 그림으로 먹고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원칙을 벗어나거나 양심에 어긋난 짓은 하고 싶지 않네.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지도 않다네. 프랑스 혁명가 들라크루아는 회화에 있어서 소묘보다 색채가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 후 쿠르베와 밀레는 진실을 희생시키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에 비추어 보고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그리는 미술이 새롭게 변화되길 바랬어. 이러한 마음이 바르비종 화가들과 쿠르베를 사실주의로 이끈 거야. 마네는 쿠르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의미 없는 회화의 습관들을 찾아냈어. 전통 미술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림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마네의 사상을 잘 표현된 대표 작품이야. 잘 차려입은 남자들과 옷을 벗은 여자의 이미지로 부르조아의 부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지. 이런 마네의 작품은 보수적인 미술가 사이에서 격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보여줘야 하는 작품이 아닌 진실한 작품을 그렸어. 클로드 모네는 마네와 함께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 해돋이 작품을 그렸지. 인상주의 첫 전시회를 본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캔버스 위에 대강 붓질해서 발라놓고는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놨다. 이런 짓은 베들렘에
정신병자들이 길바닥에서 주운 돌을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인상파 작품을 인정하게 되었어. 인상주의가 미술에 변화시킨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 그 중에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초상화와 어떤 대상을 기록하는 화가의 역할을 사진기가 대신해주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존 고프랜드의 튜브 물감의 개발로 휴대하기 좋은 물감을 가지고 보이는 장면을 바로 그릴 수 있게 되었지. 세 번째는 일본과의 무역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포장해주는 포장지의 판화 그림으로 프랑스 미술에 아카데믹한 규칙과 상투적인 수법이 남아있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어. 1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우리는 왜 이 그림이 그렇게도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분노를 샀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스케치풍으로 그린 것이 경솔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술적인 지혜라는 걸 알지. 그림을 감상할 때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세계 파동이 눈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가 생기를 띠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 사진술, 튜브 물감, 웃기묘의 그림, 증기기관차. 이런 조력자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미술은 힘들었을 거야. 몽크는 말했어. 인간의 고뇌는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미술에서 조화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했지.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는 색이 가진 심리학적 효과를 강조했어. 예를 들면 빨간색이 트럼펫 소리와 같은 느낌을 주고 이 방법으로 정신과 정신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것이 추상 미술의 시작이 된 거야. 몬드리안은 단순한 직선과 원색으로 명료하고 규칙적인 미술을 원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에 감춰진 불변의 법칙을 밝히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미술은 많은 화가들의 고뇌에 따라 변화되고 있었어.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예술이 독재 정치의 찬양 도구로 이용되었지. 이후 프로이트 박사의 이론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성이 과학을 가능케 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비이성만이 우리에게 예술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 꿈에서는 아주머니가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집이 코끼리 머리 위로 되기도 하는 거야.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모순되는 사실들을 놀랍도록 잘 섞어서 그림 속이 현실이 아닌 현실 같은 치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림 속 이런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왠지 으스스한 느낌을 주기도 해. 달리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터널이 뚫린 상과 개의 머리를 나타내고 있고 개의 목줄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 다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꿈 속 같은 상태를 자세히 그려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를 보여줬어. 이런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20세기 화가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런 초현실주의는 비현실적 세계를 보고 있어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했어. 그래서 도밍게스는 데칼코마니를, 에른스트는 프로타주를 발전시켰던 거야.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 우린 상상과 현실이 구분이 잘 안 됐어.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겨울왕국을 보면 나도 엘사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했어. 물론 100%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 우리의 어린 시절은 현실과 꿈 같은 상상의 경계가 불분명하지. 어른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상상은 쉽게 구별되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 꿈 역시 아이의 원초적 상태와 관련이 돼 있어. 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그레통은 어릴 적 느낌과 상상의 세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무의식과 환상의 세계가 이상적인 현실 세계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여줘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브레통은 자동 기술법을 개발한 거지. 평소에 현실적인 태도로는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다른 차원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이처럼 19세기 이전의 그림에 갇히는 왕족, 성직자, 귀족, 아카데미 화가들의 아는 대로 보는 기준이 19세기 이후 보는 사람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스토리텔링으로 기준이 바뀐 거야. 이것이 시대에 따라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 잘 그리고 못 그린 이유였어.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에서 최초로 변화된 것은 아동들의 미술 교육이었어. 미술 교사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엄하고 철저하게 전통적인 교수법을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걸 어린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빈 프란츠 치제크는 어른들이 예술적인 기준에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지. 그 결과 아이들의 작품은 수련을 쌓은 많은 화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 마지막으로 피카소는 말했어. 내가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건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라고.